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연애운 전용덱 카사노바 리딩은 개인 상담을 통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 당신에게 이렇게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라는 주제로 리딩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신 그 사람과의 관계성, 관계 상태, 그리고 지금 현재의 속마음과 앞으로 가지게 될 속마음, 내리게 될 결심까지 한번 카드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리딩은 1대1 개인 상담이 아닌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큰 틀 위주로 들어주시면 좋겠고, 만약 듣다가 너무 내 상황과 맞지 않다, 아닌 것 같다 싶으시면 카드 선택 구간으로 돌아가셔서 다른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조금 더 자세한 개인 상담, 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카사노바 덱 리딩이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채널 링크로 문의 주시면 개인 상담 일정 잡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먼저 우리 1번 분들과 상대방 분의 관계성, 관계 상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깔려 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일단 우리 1번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상대방과 한번 끝이 났던 관계, 헤어졌던 관계로 보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정리가 된 느낌이라기보다는 헤어졌음에도 마음은 아직 남아있고, 그래서 끝났지만 끝나지 않은 것 같은 관계에 가깝다. 두 사람 모두 이별 후에도 마음을 완전히 접지 못했고, 속으로는 여전히 다시 시작할 가능성을 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지금 두 분의 관계성을 보는 자리에 펜타클 8번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두 분이 함께 해온 시간, 정, 마음 이런 것들이 꽤 깊다라는 것을 이 8번 펜타클 카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 옆에 방해의 요소, 방해의 자리에 페이지 소드 카드가 나와 있어요. 두 사람의 애정도 깊고 유대감도 이렇게 단단한데 페이지 소드가 관계를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감정의 문제보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거리의 문제라든지 환경의 문제라든지 미래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라든지 부모나 가족의 반대라든지 하다못해 경제적, 상황적 부담 같은 어떤 마음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장벽이 있었던 그런 관계가 아닐까 싶네요. 그런데 지금 각자의 입장을 보는 카드에서 보여지는 건 어떤 이유에서 헤어졌든지 간에 두 사람 모두 재회에 대한 마음은 가지고 있다,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가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감정이 식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이별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다만 재회를 생각하는, 재회를 대하는 두 사람의 태도에서 온도 차이가 좀 확연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장을 보면 페이지 완즈 카드와 전차 카드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은 상대방에 비해 그래도 재회에 있어서 용기가 있고 적극적인 편입니다. 그래도 다시 해보고 싶다, 한 번 더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요. 그 장벽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힘을 합치면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 역시도 용기를 내주기를 바라고 있다 하는 마음이 이 페이지 완즈 카드에서 보여지고 있네요. 반면에 상대방의 입장을 보면 걱정이 많고 자신이 없다 하는 게 좀 보여요. 컵 6번 카드와 펜타클 4번 카드가 나와 있는데, 이 컵 6번 카드가 나와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과의 과거, 지난날, 추억들을 그리워하고 있고 회상하고 있다라고 보이지만, 반면에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뭐랄까 감수해야 할 것들, 그것들을 감수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들이 앞서 있는 상태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방어 기제랄까? 어떤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그런 본능이 강하게 발동되어 있는 상태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 1번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상대방과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주고받는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단절이 된 상태일 수도 있지만 어떤 형태든 간에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다, 원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정리하자면 우리 1번 분들은 생각하고 계신 그 상대방과 현재 헤어진 상태, 헤어진 이유는 마음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현실적인 이유, 상황적인 이유 때문이다라고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그리워하는 마음, 재회하고 싶은 마음을 둘 다 가지고 있다. 다만 여러분은 상대방에 비해 조금 더 적극적이고 용기 있는 반면 상대방은 소극적이고 걱정이 앞서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속마음,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감정과 생각, 마음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줄에 깔려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일단 여러분을 향한 마음, 그 근본의 자리에 에이스 컵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에이스 컵은 이렇게 그림에서 보여지다시피 감정이 흘러 넘친다. 감정이 생겼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지만 감정이 흘러 넘친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이 사람은 현실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감정만 놓고 본다면 여러분과 다시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단순히 연애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 뒤에 킹 오브 완즈, 또 포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와 있는데 미래까지 함께 그리고 싶다, 결혼까지, 혹은 결혼에 준하는 어떤 미래적인 그림까지도 함께 그리고 싶다 하는 마음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느꼈던 안정감, 편안함, 정서적인 포근함이 아직도 이 사람의 기억 속에 강하게 남아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사람에게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마음이 쉴 수 있었던 존재, 안식처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때의 감정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다. 아니. 지금 이 내 감정에 솔직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을 보는 6장의 카드 중에서 4장이 완드 카드예요. 이 완드는 쥐고 있으면 의지, 주변에 널려 있으면 상황을 말할 때가 많은데 지금 상황이 영의치 않다 하는 완드 카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카드, 방해의 요소, 방해의 자리에 나와 있는 카드를 보면 이게 완주 5번 카드인데 5명의 사람이 완주를 들고 싸우고 있는 그림의 카드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진짜 치고받고 싸운다라는 뜻은 아니고,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에이스 컵, 이렇게 감정이 충만한데 완드 5번 카드가 방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감정만으로 움직이지 못할 만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돌아가고 싶어질 때마다, 돌아갈까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발목을 잡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해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리 문제일 수도 있고, 환경이나 직장 문제, 뭐 가족, 사회적 시선, 현실적인 책임과 부담 등등 각자의 사연에 따라 다르겠지만 확실한 건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 사랑만으로 이겨내기 어려운 어떤 장벽이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향하고 싶은 이 사람의 마음을 붙잡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완즈 킹, 완즈를 쥐고 있고 또 타로에서 계급이 높은 행동력이 강한 킹 카드죠.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싶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충만한 완즈 킹 카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뒤에 완즈 9번. 주변에 완즈들이 방해를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없다 하는 완즈 9번 카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오브 컵 카드. 생각만. 움직이지는 못하고 그저 여러분을 떠올리고 그리워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페이지 오브 컵 카드로 마무리가 되고 있네요. 이 사람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인가 봐요. 만약 여러분에게 돌아간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히 가볍게 연애만 하겠다가 아니라 미래까지도 함께하고 싶다. 여러분을 책임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 하나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만 무작정 여러분에게 달려가거나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이 선택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계속해서 따져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감정 하나만 믿고 돌아가기에는 너무 무겁다,
버겁다 하는 게 이 사람의 솔직한 마음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사람은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있고, 잊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지만 여러분과 미래를 함께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속 깊이 품고 있지만 두 사람 사이에 놓인 어떤 현실적인 장벽을 넘어설 자신이 없어서, 그 무게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감정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1번 분들은 상황 이별을 하신 거네요. 세상의 모든 이별은 마음이 아프기 마련이지만 저는 이 상황 이별이 가장 마음이 아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겪어본 적이 있고, 그래서 우리 1번 분들이 마음이 많이 아프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오늘의 메인 주제인 앞으로 이 사람이 겪게 될 마음의 변화, 그리고 내리게 될 결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앞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먹게 될지, 또 어떤 결심과 결단을 내리게 될지 한번 마지막 줄에 있는 6장의 카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사람은 결국 여러분과 함께 하기로 마음을 먹고 결단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카드의 흐름상 이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여러분을 잊지 못할 흐름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의 기억, 함께했던 순간, 정서적인 유대가 이 사람에게 꽤 깊게 남아있어서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지금 소드 8번 카드가 나와 있는데 이게 원래는 8개의 검 사이에 눈을 가리고 몸이 묶인 채 서 있는 그런 그림으로 표현이 된 카드예요. 여러분이라는 8개의 검 사이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또 소드가 거꾸로 박혀 있는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소드가 거꾸로 박혀 있다라는 건 자신이 한 행동, 결심, 결단들이 잘못되었다, 자신이 판단이 잘못되었다라는 걸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과 헤어진 걸 후회하고 여러분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이 했던 판단, 여러분과 헤어져야겠다라는 판단이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걸 깨닫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조금 실리적인 사람, 약간은 계산적인 면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요. 지금 펜타클 기사 카드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펜타클 기사는 본인의 이득, 본인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헤어진 걸 후회한다고 해서 단박에 여러분에게로 돌아가야겠다 라고 결심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현실적인 이득과 여러분과 함께하는 삶,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비교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정적인 현실을 택할 것이냐, 자꾸만 마음이 가는, 마음이 남아있는 여러분을 택할 것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조금 계산적인 면이 있고 개인주의적인 성향도 있어서 나에게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한가를 계속해서 고민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포기해야 하는 것,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부분, 불편함을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방해의 요소, 방해의 자리에 소드 10번 카드가 나와 있는 걸 보니까요. 이 소드 10번 카드 역시도 등 뒤에 검 10개가 거꾸로 박혀서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 있는 그런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카드인데,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감수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 부분 때문에 망설이게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후회가 드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머리로 따지고 현실적으로 분석하고 이득과 손해를 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카드가 이 펜타클 기사 빼고는 죄다 소드인데, 하지만 결국은 여러분을 선택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뒤에 이어지는 카드들을 보면 소드 나이트, 소드 퀸, 그리고 소드 에이스, 이 달려나가는 그림처럼 어떤 행동력을 나타내는,
주저없이 달려나간다 하는 소드 나이트 카드와 어느 정도의 타협, 절충, 선을 긋는다 하는 소드 퀸, 그리고 결단을 내린다 하는 소드 에이스로 마무리가 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결국 여러분 없이는 안 되겠다 하는 결론에 이르고 여러분을 선택하는 결단을 내리게 되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에게 여러분은 단순한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라 대체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선택한다라고 보여지는데 단, 조건부라는 게 보여져요. 이 소드 퀸 카드 때문에 조건부가 붙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은 이해 타산적인 면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모습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완전한 희생보다는 서로 조금씩 양보하자, 조율하자라는 방식, 나름의 합리적인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정없다 싶을 수 있지만 이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자면 이건 어디까지나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헤어진 이유가 거리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만큼 갈게. 대신 너도 이만큼은 와. 만약 부모님의 반대 같은 문제였다면 내가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긴 할게. 대신 너도 노력해서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도록 노력해줘. 이런 식으로 혼자서 모든 부담을 지기보다는 너도 나도 한 발 양보해서 현실적으로 조율하면서 함께 가려는 결단을 내리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두 분은 재회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함께 다시 나아가게 될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 재회는 가볍고 충동적인 재회라기보다는 현실과 감정을 함께 고려한 재회라고 보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지만 않는다면 얼마든지 이 사람과는 다시 새롭게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리딩 정리하자면 지금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과 어쩔 수 없이 멀어져 있지만 결국은 이 사람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결단을 내리고 돌아오겠다. 단 모든 걸 포기하고 양보하는 결단은 아닐 것이고 너도 한 발, 나도 한 발 양보하자는 식으로 조율을 하려고 들 것이다. 여러분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1번 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그 사람의 속마음, 그리고 그 사람이 먹게 될 마음과 행동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 리딩이 우리 1번 분들께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제 카드의 좋은 기운 받아가고 싶으신 우리 1번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이프까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과 감정을 공유해 주시는 것도 좋은 기운을 나눠 가지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이 원하시는 좋은 흐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연애운 전용덱 카사노바 리딩은 개인 상담을 통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 당신에게 이렇게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라는 주제로 리딩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신 그 사람과의 관계성, 관계 상태, 그리고 지금 현재의 속마음과 앞으로 가지게 될 속마음, 내리게 될 결심까지 한번 카드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리딩은 1대1 개인 상담이 아닌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큰 틀 위주로 들어주시면 좋겠고, 만약 듣다가 너무 내 상황과 맞지 않다, 아닌 것 같다 싶으시면 카드 선택 구간으로 돌아가셔서 다른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조금 더 자세한 개인 상담, 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카사노바 덱 리딩이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채널 링크로 문의 주시면 개인 상담 일정 잡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먼저 우리 2번 분들과 상대방 분의 관계성, 관계 상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깔려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일단 우리 2번 분들과 상대방 분의 관계성, 관계 상태를 보면 썸이었든 연인이었든 분명히 연애적인 교류가 있었던 관계다라고 보여집니다. 서로 마음이 있어서 썸이든 연애든 시작이 됐는데 잘 맞지는 않았던 관계. 그래서 끝이 난 관계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두 분의 관계성을 보는 자리에 에이스 펜타클 카드와 데스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 결실을 뜻하는 펜타클과 숫자 1을 나타내는 에이스. 그런데 방해의 자리에 종결, 끝, 죽음을 뜻하는 데스 카드가 나와 있다라는 것은 마치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같이 두 분 사이에 어떤 썸씽은 분명히 있었지만 지금은 끝이 난 상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두 분이 끝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별이든 썸붕이든 끝이 난 이유가 무엇이냐를 각자의 입장에 나온 카드들로 살펴봤을 때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맞지 않는 부분들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어떤 큰 사건이나 큰 문제,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라기보다는 사소한 문제, 사소한 불만들이 쌓여가면서 갈등이 생겨나고 그게 반복되면서 끝을 향해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흔히 말하는 성향 차이라든지 성격 차이, 생활 패턴의 차이, 연애 스타일의 차이 같은 것들이 잦게 충돌을 했을 것으로 보여요. 연락 빈도나 만남에 대한 태도, 애정 표현 방식, 연인으로서의 책임감이나 기대치 같은 것들이었을 수도 있겠죠. 각자의 사연은 다 다를 테니까. 지금 여러분의 입장을 보면 펜타클 9번 카드와 킹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와 있어요. 이 펜타클 9번 카드 같은 경우는 흔히 만족 없는 여자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주변에 펜타클이 널려 있는데 주렁주렁 열려 있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치 있는 것, 더 새로운 것,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원한다, 탐한다 할 때 나오는 카드이고 그 옆에 킹 오브 완즈 카드는 불의 성향이 강한 카드예요. 강한 행동력, 실행력, 그것들을 원했다. 즉, 여러분은 상대방의 행동에 만족하지 못했다. 성에 차지 않았다라고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 정도를 원했는데 상대는 이만큼밖에 안 해준다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걸 이 상대방이 충분히 채워주지 못했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정도도 못해주면 우리가 어떻게 연애를 계속해? 혹은 연인 사이에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어떤 대단한 거, 큰 게 아니라 연락이나 그런 사소한 것들이었겠다라고 보입니다. 반면에 상대방 입장을 보면 완드 7번 카드와 달 카드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의는 차지 않았겠지만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 사람은 핸드폰을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보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원하니까 그래도 하루에 3번씩은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5번을 원한 거죠. 그렇다 보니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요구가 많지? 이게 꼭 그렇게까지 중요한 일인가? 대체 나더러 뭘 어떡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둘의 성향, 그 성격, 연애 패턴이 잘 맞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작은 차이, 불만, 문제점들이 쌓여가다 보니까 이래가지고 우리가 잘 만날 수 있겠냐? 라는 의문이 들고 또 그 의문이 이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는 게 맞나? 이게 행복하려고 하는 연애가 맞나? 라는 결론으로 이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만하자. 각자의 길을 가자라는 선택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이유는 관계는 완전히 정리가 됐죠.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이유는 서로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안 맞는 부분은 있었지만 사람 자체는 괜찮았다. 좋았던 기억이 많았다.
정이 많이 들었다 하는 감정이 남아 있어서 미련과 아쉬움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상태로 보여요. 상대도 여러분도. 정리하자면 우리 2번 분들은 생각하고 계신 그 사람과 끝이 난 상태. 끝이 난 이유는 서로의 성격, 성향, 연애관이 너무 잘 맞지 않아서 삐그덕 대다가 결국은 각자의 길을 가자 하고 헤어진 상태다. 그러나 서로 감정은 남아 있어서 미련도 남고 아쉬움도 남아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 마음이 통하는 것처럼 성향도 성격도 찰떡같이 맞으면 좋을 텐데 사람 인연이라는 게 진짜 그렇지가 않아요. 속상하게. 마음과는 별개로 이런 문제로 멀어지는 커플들이 많아서 참 안타깝고 속상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상대방의 지금 현재 속마음을 볼게요.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마음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깔려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일단 이 사람의 속마음을 보니까 두 분은 멀어진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마음이 혼란스럽다, 혼란 그 자체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6장의 카드 중에 3장이 컵 카드, 3장이 완드 카드예요. 컵과 완드에 몰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이 사람의 속마음, 그 근본의 자리에 컵 7번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마음속에 7개의 컵이 떠다닌다. 머릿속에 7가지의 생각이 떠다닌다. 말 그대로 혼란스럽다 하는 컵 7번 카드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 7개의 감정과 생각은 각기 다른 감정과 생각들이겠죠. 또 뒤에 컵 3번과 컵 2번 카드가 나와 있는 걸 보니 이 사람은 여러분과 즐거웠던 기억, 행복했던 기억도 이 안에 들어있고 여러분을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도 이 7개의 컵 안에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끝낼 당시에는 이건 아닌 것 같다. 계속 만나면 서로 더 힘들어질 것 같다라는 판단을 내렸고 또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과연 그게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 조금 더 맞춰볼 수는 없었을까? 라는 의문을 계속해서 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이 이렇게 정신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의문이 남아있다라는 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아직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마음이 완전히 식고 돌아섰다면 후회도, 고민도, 미련도 이렇게까지 이어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뒤에 방해 카드입니다. 두 번째 카드, 방해의 요소, 방해의 자리에 완즈 에이스 카드가 나와 있는데 이 완즈 에이스 카드는 어떤 열정과 의지를 뜻해요. 근데 그게 부정적인 요소, 방해의 요소로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 그 열정과 의지가 없다. 뭘 할 생각이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말을 하자면 이 사람은 여러분을 좋아하는 마음도 남아있고 다시 만나보고 싶은 마음도 남아있고 과연 이게 옳은 선택인가 하는 의문 또 의견을 조율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자기가 먼저 나설 의지, 나설 생각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뒤에 완드 7번 아까 관계성에서도 이 사람의 입장에 완드 7번이 나왔었죠. 이 완드 7번과 퀸 오브 완즈 카드에서 유출을 해볼 수가 있는데 과거에 있었던 갈등과 충돌 때문이에요. 두 사람은 갈등을 겪던 당시 의견이 강하게 부딪혔거나 서로 양보하지 않았거나 의견 조율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이상 자기가 더 잘할 자신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움직여 봤자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얘기 좀 하자라고 해봤자 또 같은 결말이 나오지 않을까? 도돌이표를 겪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먼저 무언가를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속마음에서 가장 중요시 봐야 할 포인트는 이 퀸 오브 완즈 카드입니다. 타로에서 코트 카드, 특히 이 퀸 카드는
그 의미가 상당히 복잡해서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하기가 어려운데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퀸은 뭐 페이지나 다른 여자들에 비해서 능동적인 편이긴 하나 그 범위가 한정적이에요. 막 킹처럼 여기저기 헤집질 못해요. 그러니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뭘 뜻하냐면 좋아하는 마음은 있어. 다시 잘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 하지만 또 부딪히고 상처받기는 싫어. 굳게 닫힌 철문 두드려서 뭐해. 네가 마음의 문을 열어준다면, 네가 조금 양보할 생각이 있다면, 그래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준다면, 그렇다면 나는 너랑 이야기를 해볼 의향이 있어 라는 뜻입니다. 이런 표현이 조금 듣는 여러분 입장에서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그냥 카드에 보이는 대로 이 사람의 입장을 전달해드리자면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는 건 소귀의 경읽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고집을 꺾어준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 준다면, 조금만 부드럽게 다가온다면 나도 한 발 물러서서 양보를 할 의지가 있다라는 걸 이 퀸 오브 완즈 카드를 통해 엿볼 수가 있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이 사람은 아직 여러분을 좋아하고 있고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으나 자신이 먼저 나설 생각은 없고 여러분이 먼저 다가온다면 외면하지 않겠다. 받아들이고 의견을 조율할 의향이 있다라는 입장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막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거만한 마음은 아니에요. 이게 말이 다르고 다른데 진짜 막 기고만장하고 거만해가지고 아쉬우면 네가 기어 들어와 이게 아니라 대화할 준비가 되면 다가와. 대화할 마음이 생기면 말해. 약간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메인 주제인 앞으로 이 사람이 겪게 될 마음의 변화 그리고 내리게 될 결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앞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먹게 될지 또 어떤 결심과 결단을 내리게 될지 한번 마지막 줄에 있는 6장의 카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컵 6번으로 시작을 하고 있네요. 과거를 추억하고 회상하는 아주 아련하고 예쁜 카드죠. 특히 이 라이트 시어즈 덱에서는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도 그려져 있는데 뭐가 그려져 있든 참 예쁜 카드이고 제가 좋아하는 카드입니다. 이 사람은 이 컵 6번처럼 앞으로도 여러분과의 추억과 그리움을 계속해서 품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했던 기억은 이 사람에게 쉽게 잊히지 않는 감정, 기억, 추억으로 남아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행동력은 부족합니다. 지금 뒤에 카드들을 보면 방해의 자리, 방해의 요소의 여사제, 그리고 10 펜타클, 펜타클 9번, 완즈 9번, 은둔자 카드가 쭉 나와 있는데 앞으로도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적극적인 행동력을 보이지 않겠다라고 카드가 꽤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먼저 연락을 한다든지 만나자고 제안을 한다든지 관계를 다시 시작하자고 말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여러분과의 관계 흐름을 스스로 주도할 확률은 아주 낮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아까 퀸 오브 완즈 카드에서 보였다시피 그리고 여기 허밋, 은둔자 카드에서 보이다시피 앞으로도 쭉 기다리는 쪽에 머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현실적인 생각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가 달라지지 않은 채로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채로 다시 만난다면 결국 또 같은 이유로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2번 분들 같은 경우는 나이가 그렇게 어린 편은 아닌지 이 사람은 연애 이퀄 미래, 결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강한데 그래서 더더욱 이렇게 맞지 않는 상태로 만나는 건 서로에게 의미 없다. 시간 낭비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억누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방해의 자리에 여사제가 나와 있는데 이거 쉽게 말하면 얄짤없다라는 뜻이에요. 더 하이 프리스티스, 고위 여사제, 대략, 대충, 유들이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카드인데 약힌, 보야즈라는 그 기준, 맞고 틀림의 기준이 명확하고 기고 아니고가 분명한 성향의 카드입니다. 게다가 그 기준 앞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숨길 줄도 아는 성향의 카드예요. 이 고위 여사제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신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그 여성성을 내려놓는 존재이거든요. 마치 신부님처럼, 스님처럼. 그래서 이 사람은 아닌 건 아니다 라고 판단하면 쉽게 태도를 바꾸지 않는 그런 고집 있고 원칙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이 사람 역시도 마음이 아무리 남아있다 한들, 여러분이 그립다 한들 손을 내밀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냥 이렇게 추억으로 가슴속에 묻어두려 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다가온다면 대화를 나눌 마음이 있고 조율해 볼 여지도 충분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이 사람과 다시 한번 잘해보고 싶다, 어느 정도 맞추고 양보할 의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먼저 다가가 보시는 것도 관계를 다시 열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리딩 정리하자면 이 사람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을 쉽게 잊지 못할 것이고 그리워할 테지만 먼저 다가갈 생각은 없다. 그 이유는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근본적인 원인, 갈등의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끝이 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나 연애 이퀄 미래와 결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한 타입이고, 그래서 관계가 다시 시작되려면 여러분 쪽에서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2번 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그 사람의 속마음, 그리고 그 사람이 먹게 될 마음과 행동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 리딩이 우리 2번 분들께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제 카드의 좋은 기운 받아가고 싶으신 우리 2번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이프까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과 감정을 공유해 주시는 것도 좋은 기운을 나눠 가지시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이 원하시는 좋은 흐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2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연애운 전용 덱 카사노바 리딩은 개인 상담을 통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 당신에게 이렇게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라는 주제로 리딩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신 그 사람과의 관계성, 관계 상태, 그리고 지금 현재의 속마음과 앞으로 가지게 될 속마음, 내리게 될 결심까지 한번 카드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리딩은 1대1 개인 상담이 아닌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큰 틀 위주로 들어주시면 좋겠고, 만약 듣다가 너무 내 상황과 맞지 않다, 아닌 것 같다 싶으시면 카드 선택 구간으로 돌아가셔서 다른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조금 더 자세한 개인 상담, 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카사노바 덱 리딩이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채널 링크로 문의 주시면 개인 상담 일정 잡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먼저 우리 3번 분들과 상대방 분의 관계성, 관계 상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깔려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일단 우리 3번 분들의 관계성을 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네요. 심플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썸이었든 연인이었든 단순한 1대1의 관계라기보다는 여러 감정과 상황, 그리고 제3자의 개입으로 얽히고 꼬인 관계겠다라는 점이 두드러지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상대방 쪽에 있었겠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또 상대방의 성향이 되게 눈에 띄어요.
지금 상대방의 자리에 선 카드와 페이지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와 있는데, 원래 이 선 카드는 밝고 따뜻하고 쾌활하고 긍정적인 아주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카드지만, 주변 카드들의 분위기와 또 펜타클 페이지 카드와의 조합을 봤을 때 이 상대방은 좀 철이 없거나 오늘만 사는 타입, 혹은 약간 망아지처럼 기분 내키는 대로 이리저리 날뛰는 그런 성향의 사람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계획보다는 감정, 책임보다는 순간의 기분, 깊은 고민보다는 즉흥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과의 관계에 임하는 태도에서도 일관성이 부족했지 않았을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아주 자기 멋대로 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제3자의 개입을 말씀드렸는데, 그 3자는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전 연인, 전 썸, 혹은 새롭게 나타난 다른 이성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3자의 문제 때문에 이 사람과 여러분의 관계도 꼬여버리고 뭔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애매한 상태로 머무르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관계성을 보는 자리에 컵 3번 카드와 소드 9번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컵 3번, 즐거움과 화합과 기쁨을 뜻하는 이 컵 3번 옆에 걱정을 한가득 품고 있는 이 소드 9번이 방해로 나왔다는 것은, 내가 이전에 저질러온 일, 이전에 해왔던 일이 터져버릴까봐 겁을 낸다.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저질러온 일이란 이 철없는 상대방이 저질러 놓은 일이라고 보이고, 정작 일을 벌린 당사자는 아, 몰라,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입장.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자리를 보면 컵 8번 카드와 나이트 오브 컵 카드가 나와 있는데, 상대방의 무책임한 태도,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없는 모습, 그러면서도 여러분과의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는 그 뭐랄까, 철없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한 그 생각 없는 태도를 보면서 이 사람과의 관계를 여러분이 그냥 포기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처음부터 포기하진 않았겠죠. 이 사람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해결책을 가져와라, 네 생각을 말해봐라 했을 때 이 사람이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그저 회피했거나, 아니면 몰라, 그래도 헤어지기 싫어, 너를 놓치고 싶지 않아 하면서 감정적으로 구는 모습을 보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이런 관계를, 왜 이런 사람을 붙잡고 있는 거지? 이건 나를 위한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이 사람을 놓고 등을 돌리고 포기하고, 속된 말로 나가 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 나이트 오브 컵 카드, 관계를 끊어내고 나가 떨어지고 이 사람을 밀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은 완전히 접히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사랑이 남았든 애증이 남았든 분노와 미련이 남았든 악과 깡이 남았든 마음속에 뭐라도 남아서 관계 자체는 정리가 됐는데 정리된 것 같지 않은 느낌, 끝난 것 같은데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느낌, 그 찜찜함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 3번 분들은 이 관계에 대해 미련과 원망, 사랑과 후회가 동시에 남아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3번 분들은 피해자다. 철없는 이 상대방의 무책임한 행동 거지에 피해를 받고 마음을 다치고 상처를 받은 분들이 많겠다. 그래서 이 사람을 끊어냈지만, 정리했지만서도 아직 마음에 그 불씨가 꺼지지 않아서 무언가 찜찜함 혹은 미련을 품고 있는 분들이 많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가끔 이런 어이없는 분들이 있기는 하던데, 틀어보면 또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긴 하더라고요. 이해하고 말고는 각자의 영역이긴 하지만 저는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보는 케이스이긴 합니다. 네, 그럼 상대방의 속마음을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마음을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깔려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여기도 선 카드가 나와 있고 참 골치 아픈 속마음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의 속마음을 보면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건 너야. 이 한마디로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끝내면 안 되겠죠? 카드를 한번 차근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추억을 자주 떠올리고 있고 또 그 시간을 그리워하고 있으며 여러분 곁으로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아주 굉장히 강한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향한 마음, 그 근본의 자리에 선카드가 나와 있는데 이건 이 사람의 성향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마음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을 태양처럼 생각한다. 태양처럼 중요한 존재로 생각을 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옆에 방해의 요소, 방해의 자리에 투 펜타클 카드가 나와 있어요. 균형을 잡고 균형을 이룬다 하는 이 투 펜타클 카드가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쏠려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풀어서 말을 하자면 감정은 크지만 책임감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또 옆에 컵 6번, 완즈 3번, 펜타클 3번 카드를 보면 아주 기가 막힌데 이 사람의 마음에는 여러분을 향한 애정과 그리움이 가득하지만 또 돌아가고 싶은 마음, 돌아가야겠다라는 작정도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나 결단은 없어 보입니다. 그게 마지막 소드 6번 카드에서 보여지고 있고요.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마음, 옆에 가고 싶다는 마음은 가득한데 어떻게 할지에 대한 답은 없는 상태. 즉 마음은 넘치는데 행동과 책임이 따라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적반하장식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펜타클 3번 카드의 그림이 보이시나요? 오리지널 덱 빼고 이렇게 펜타클 3번 카드를 적절한 그림으로 표현한 덱은 오랜만이다. 오랜만에 본다 싶은데 지금 이렇게 팔짱을 끼고 뭔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가 일을 벌려놓고 여러분이 포기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고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지? 난 너를 좋아하는데 왜 그걸 인정해주지 않는 거지? 라는 식으로 어떤 서운함과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적반하장이죠. 그러면서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 나도 생각이 있어 라고 하지만 소드 6번 생각이 있기는 개뿔 이렇게 도망가기 바쁩니다. 실제로는 뚜렷한 해결책도 없고 명확한 실행 의지도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여러분에게 은근히 불만을 품고 서운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 보여지고 있어서 참 기가 막히네요. 듣는 우리 3번 분들은 더 기가 막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영 바보는 아닌가 봐요. 여러분이 마지막에 뭐 단호했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못을 박았든지 그것도 아니면 뭐 스스로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그 문제, 우리가 멀어지게 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자신을 다시 받아주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그저 틈을 보고 눈치를 보고 기회를 엿보면서 어떻게 하면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 머리를 굴리면서 소드 6번 이렇게 도망가기 바쁜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도망가면서도 이 거꾸로 꽂힌 소드들을 아주 소중히 품고 가고 있죠. 이게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거꾸로 꽂힌 소드는 무언가 잘못됐다라는 걸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인데 도망가는 와중에도 이 잘못된 걸 버리지 못한다라는 건 그것의 가치, 그것의 소중함을 안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사람은 여러분 곁으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있고 좋아하고 있지만
당장 어떤 해결책이 없어서 오도 가도 못하고 머리만 굴리고 있다. 오히려 도망가기 바쁘다.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여러분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적반하장식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 누군지 진짜 한번 보고 싶네요. 갑자기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저도 좀 격해졌는데, 네. 그럼 오늘의 메인 주제인 앞으로 이 사람이 겪게 될 마음의 변화, 그리고 내리게 될 결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앞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먹게 될지, 또 어떤 결심과 결단을 내리게 될지 한번 마지막 줄에 있는 6장의 카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결과는 희망적이네요. 이걸 희망적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네, 긍정적인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어떤 큰 결단이나 명확한 결정을 내리는 것도 아니다라고 보이기는 한데 그래도 여러분을 쉽게 내려놓지 못한다라는 게 가장 먼저 보여지고 있어요. 앞으로 이 사람은 여러분을 떠보거나 찔러보거나 하는 행동을 몇 차례 해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달 카드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달 카드는 은은한 달빛에 의지해서 잘 보이지 않는 앞을 향해 나아간다. 아주 막연하게 저 무태는 좋은 것이 있겠지 하는 기대로 물속에 살고 있던 가재가 무트로 조심스럽게 올라온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막연하게 그래도 여러분이 받아주지 않을까? 내 연락에 호의적으로 반응해주지 않을까? 하면서 가볍게 연락을 해본다거나 반응을 떠본다거나 여러분의 감정선을 툭 건드려 본다거나 하면서 꽤 여러 차례 여러분의 반응을 확인하려는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직접적으로 고백하거나 결단을 하기보다는 찔러보면서 탐색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속마음 흐름, 그리고 내리게 될 결단에 대해서 보면 여러분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이 사람을 받아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두 번째 카드, 방해의 요소, 방해의 자리에 완즈 4번 카드가 나와 있는데 이건 때에 따라서 너무 루즈하다라고 읽히기도 하고 안정감이 없어서 불안하다라고도 읽히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후자에 더 가깝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의 반응이 자신이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냉담하고 차갑다 보니까 불안함을 느껴요. 그래서 그 옆에 별 카드, 펜타클 페이지 카드가 나와 있는데 뭐지? 진짜 다시는 나를 안 보려나 봐 하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늘에 떠 있는 별처럼 멀게 느껴지고 안절부절하게 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쉽게 봤다, 만만하게 봤다라기보다는 뭐랄까? 언제나처럼 여러분이 자신을 또 받아주고 품어줄 거라고 이 사람은 조금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이 예상과 달리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쉽게 흔들리지 않고 분명한 기준을 내세운다면 이 사람은 그때서야 비로소 진지하게 고민을 시작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펜타클 6번, 뒤늦게 머리를 쓴다, 저울질을 한다. 제3의 요소, 그게 사람이든 환경이든 뭐든 간에 그 3의 요소를 포기할지 아니면 여러분을 포기할지 아주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저스티스. 펜타클 6번도 그렇고 저스티스도 그렇고 둘 다 저울의 카드고 기준의 카드죠. 결국 이 사람은 그래도 여러분을 잃을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여러분에게로 돌아오는 선택을 하게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선택을, 결정을 받아주느냐 마느냐는 여러분의 몫이겠죠. 그럼 이 사람은 왜 여러분을 선택하게 되느냐라고 봤을 때 그 이유는 이 방해의 요소, 완즈 4번 카드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여러분은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고 따뜻한 사람이고 편안한 쉼터, 정서적인 집 같은 존재다. 근데 그게 흔들리니까 이 사람이 격한 불안함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아까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봤을 때
썬 카드가 나왔던 것과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여러분을 잃으면 후회할 것 같다. 여러분 같은 사람은 다시 못 만날 것 같다라는 마음이 크게 작용을 하면서 처음에는 망설이고 발을 동동 구르고 어떡하지 고민하지만 결국에는 에라 모르겠다. 다 포기하더라도 너를 선택하겠다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 그런 결론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리딩 정리해보자면 이 사람은 철없고 미숙해서 제멋대로 굴고 그래서 여러분 속을 뒤집어 놓고 있지만 결국에는 여러분에게 돌아올 사람이다. 단, 이 사람을 여러분 옆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마음 약해지지 말고 여러분의 기준을 분명히 하고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도권을 여러분이 잡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을 향한 마음을 닫지만 않는다면 이 사람과는 충분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네, 오늘 우리 3번 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그 사람의 속마음, 그리고 그 사람이 먹게 될 마음과 행동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 리딩이 우리 3번 분들께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제 카드의 좋은 기운 받아가고 싶으신 우리 3번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이프까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과 감정을 공유해 주시는 것도 좋은 기운을 나눠 가지시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이 원하시는 좋은 흐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연애운 전용덱 카사노바 리딩은 개인 상담을 통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 당신에게 이렇게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라는 주제로 리딩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신 그 사람과의 관계성, 관계 상태, 그리고 지금 현재의 속마음과 앞으로 가지게 될 속마음, 내리게 될 결심까지 한번 카드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리딩은 1대1 개인 상담이 아닌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큰 틀 위주로 들어주시면 좋겠고, 만약 듣다가 너무 내 상황과 맞지 않다, 아닌 것 같다 싶으시면 카드 선택 구간으로 돌아가셔서 다른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조금 더 자세한 개인 상담, 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카사노바 덱 리딩이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채널 링크로 문의 주시면 개인 상담 일정 잡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먼저 우리 4번 분들과 상대방 분의 관계성, 관계 상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깔려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일단 우리 4번 분들의 관계성, 관계 상태를 보는데 마음이 조금 아픕니다. 우리 4번 분들은 상대방과 장기 연애를 하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짧고 가벼운 만남이라기보다는 꽤 오랜 시간 이어진 장기 연애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만큼 서로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었던 관계였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별이 더 무겁고 아프게 마음에 오래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카드를 보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이 조금 먹먹해집니다. 마치 제가 4번 분들이 된 것처럼. 지금 두 분의 관계성을 보는 자리에 템퍼런스 카드와 소드 8번 카드가 나와 있어요. 절제 카드, 뭔가 큰 이슈 없이 그날이 그날 같은 평탄한 흐름을 말하는 템퍼런스 카드에 소드 8번이 방해로 나왔다라는 것은 이 평이함이 문제가 됐다. 이 평탄함이 소드 8번을 불러왔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하자면 권태기가 찾아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처음의 설렘, 두근거림, 긴장감 같은 그런 도파민적인 감정이 점점 옅어지고, 이게 사랑이 맞나? 왜 이렇게 지루하지?
이런 감정으로 연애를 지속해도 되는 건가 하는 의문이 이 상대방의 마음에 자리를 잡았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권태기가 왔다. 둘 다가 아닌 상대방에게 권태기가 오면서 이별을 겪게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대방의 자리를 보면 킹 오브 펜타클 카드와 에이스 소드 카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금 듣기에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아프실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연애 초반의 감정, 혹은 새로운 설렘, 새로운 이성에 대한 갈망을 느꼈던 것이 보입니다. 그렇다고 뭐 바람을 피웠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과의 관계에서는 사라져버린 그런 도파민이 필요했다, 도파민을 추구했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어버린 상태였다고 할까? 사랑이 식은 것 같다. 더 이상 가슴이 뛰지 않는다. 다른 감정을 느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줄을 잇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드 에이스, 이별을 말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러분과 헤어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을 했을지 다른 핑계를 댔을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이제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했을지 아니면 요즘 상황이 안 좋아서 연애에 집중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핑계를 댔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든 간에 그 말 속에는 여러분에 대한 애정이 식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람이 그럴싸한 말로 포장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역시 그 차가움을 처음과 다른 그 온도의 차이를 느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 꽤 단호했을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사람과의 이별이 갑작스러웠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은 혼자 어느 정도 마음을 정리하고 여러분에게 통보를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꽤 단호하고 차갑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보면 지금 나이트 오브 완즈 카드와 에이스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소드 에이스 카드와 완즈 에이스 카드의 차이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은 이 사람의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알았든 몰랐든 그 이별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사람을 잡아보려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금만 더 해보자. 다시 생각해보면 안 돼? 내가 더 잘할게. 내가 더 노력할게 하면서 이 사람을 붙잡았을 거고 매달렸을 거고 또 지금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근데 안 잡혔겠죠? 그 순간 여러분이 얼마나 처절했을지 또 비참했을지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슬픔을 느꼈을지 공감이 가서 괜스레 제 마음도 아픕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는 아직 희망을 품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크지는 않아도 작은 희망, 아주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있지 않을까. 언젠가는 이 사람이 깨닫고 돌아오지 않을까. 그래도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내 소중함을 알게 되지 않을까 하는 식으로 이별을 받아들이려고 하다가도 어딘가 마음 한편에서 계속해서 재회를 기대하고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그래서 관계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끝난 느낌이 아닌 상태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우리 4번 분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우리 4번 분들은 장기 연애 후에 헤어진 분들이 많겠고 그 이유는 상대방의 권태기, 마음이 식어서인 경우가 많겠다. 여러분은 그 이유를 알았든 몰랐든 어떻게든 상대방과 인연을 이어가기 위해 붙잡았을 테지만 잡히지 않았을 거고 여전히 그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감정이입이 되냐면 제 얘기 같아서 그래요. 저도 예전에 이런 이별을 겪어봐서 또 저 말고도 이런 이별을 겪어보신 분들이 많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감정이입이 심하게 되네요. 그럼 지금 현재 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속마음,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감정과 생각, 마음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깔려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일단 이 사람의 속마음을 보면 일단 이 사람은 아까 관계 상태를 보면서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이별을 충동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오랜 고민과 생각 끝에 결정을 내린 사람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약간 장기 연애가 처음이었거나 아니면 사랑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거나 연애란 이런 거야 라는 어떤 기대가 있었던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랑에 대한 환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야 할까? 사랑하면 늘 설레야 하고 두근거려야 하고 만나러 가는 길이 기대되어야 하고 다음 만남이 기다려져야 하고 이런 환상,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과의 만남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점차 그런 설렘과 기대가 줄어들고 루즈해진 거죠. 보통은 그걸 안정기라고 생각하고 편안함, 익숙함이라고 받아들이는데 이 사람은 그걸 사랑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러버스 카드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속마음, 그 근본의 자리에 연인 카드가 나와 있다는 것은 여러분에 대한 애정은 분명히 남아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이 연인 카드는 사랑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카드 설명을 하자면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지니까 차치하고 그냥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사랑은 있지만 책임감은 결여된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감정이 줄어든 건 맞지만 사랑이 사라진 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달 카드가 방해의 요소로 방해의 자리에 나와 있어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은은한 달빛에 의지해서 무트로 나오는 가제의 여정을 표현한 이 달 카드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된다 하면 불확실성, 확신이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나이트 오브 완즈, 교황, 여사제, 그리고 데스 카드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이 나이트 오브 완즈 카드와 교황 카드가 나와 있는 걸 보니 이 사람도 그 감정을 다시 끌어올려 보려고 나름 애를 썼던 걸로 보여요. 그냥 마음이 식었네, 끝났네 하고 땡 친 게 아니라 나름대로 그 감정을 되살려 보려고 설렘을 느껴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뜻대로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이 감정으로 계속 만나는 건 나에게도 너에게도 좋지 않다. 너에 대한 정과 애정은 남아있지만 이게 연인으로서 계속 만날 만큼의 감정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린 모습이 여사제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고 또 그 결론이 데스, 죽음, 종결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이별이 갑작스럽게 느껴졌을지 몰라도 이 사람은 혼자서 고민도 하고 애도 써보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없이 살아도 괜찮을지,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도 되는 건지 끝내야 하는 건지, 앞으로 미래를 그릴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질문을 혼자서 오래 붙잡고 있었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느낌으로 이 사람의 이런 고민과 갈등을 알고 계셨던 4번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도 그 미묘한 온도의 변화와 태도의 차이를 느끼신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촉이란 그런 거니까. 또 그 중에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이별을 말한 사람들도 있겠다 싶습니다. 이 정도 만났으면 앞으로의 이야기, 결혼이든 미래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미래를 그릴 자신이 없거나 그 미래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없어서 여러분에게 확답을 줄 용기가 없어서 끝을 낸 경우도 있겠다 싶네요. 근데 어느 쪽이든 간에 마음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그 열정이 식었다라는 것이 포인트 같습니다. 조금 슬픈 이야기지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여러분을 향한 그 불타는 열정과 설렘,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용기, 눈마저 멀게 만들어버리는 그 뜨거움이 많이 식어버린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아마 사랑이 끝났다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나 싶네요. 정리하자면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한 정도 남아있고 애정도 남아있긴 했지만 예전만큼은 아니었다. 예전에 느꼈던 그 설렘과 뜨거움, 기대가 많이 사라졌고 관계가 루즈해지다 보니까 사랑이 끝났다. 더 이상 연인으로서 관계를 이어가는 건 서로에게 좋지 않다라는 판단이 내려져서 여러분에게 이별을 말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어찌됐든 여러분과 끝난 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도 여러분에 대한 정, 인간적인 정과 함께 만들어온 추억은 아름답게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짜 그 뜨거움이 전부가 아닌데 그 뜨거움만으로 살면 진짜 이 세상에 이혼 안 할 부부가 없는데 참 연애란 어렵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메인 주제인 앞으로 이 사람이 겪게 될 마음의 변화 그리고 내리게 될 결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앞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먹게 될지 또 어떤 결심과 결단을 내리게 될지 한번 마지막 줄에 있는 6장의 카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속마음까지 듣고 마음이 아프신 4번 분들이 많으실 텐데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람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리딩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카드 차근히 읽어볼게요. 일단 처음에는 후회 없이 잘 지내겠다. 한동안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고 잘 지내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은 이별을 말하기 전에 이미 마음속으로 여러 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봤고 각오를 하고 내린 결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없는 공허함을 느끼더라도 예상했잖아. 예상했던 일이잖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버텨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막 새로운 이성을 만나려고 빨빨거리고 돌아다닐 것 같지도 않아요. 지금 소드 4번 카드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조용히 이 웅크린 사람처럼 조용히 자기 일상 지내면서 때가 되면 또 누군가 만나겠지 하면서 조금은 공허하고 허전하지만 자기 삶에 충실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후폭풍이 찾아옵니다. 지금 방해의 자리에 행맨, 매달린 남자 카드가 나와 있고 그 바로 옆에 타워, 소드 페이지, 텐컵, 전차. 아주 흐름이 드라마틱하게 펼쳐져 있는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스며들기 시작해요. 어라? 왜 자꾸 생각이 나지? 사랑이 다 식은 줄 알았는데 왜 자꾸 그립고 생각나고 보고 싶지? 왜 슬프지? 이 감정은 뭐지? 충분히 생각하고 내린 결정인 줄 알았는데 내가 너무 성급했나? 내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 벼락에 맞아서 와르르 무너지고 부서지는 타워. 이 후폭풍이 이 사람을 거세게 때립니다. 그리고 방해의 자리에 매달린 남자. 제대로 된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다라는 이 매달린 남자 카드가 방해로 나와 있는 걸 보니 처음에는 이게 후폭풍인지도 몰라요. 내가 왜 이러지? 뭐지? 하면서 어리둥절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랑이 끝난 줄 알았지만 사실은 익숙함에 가려졌을 뿐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 후폭풍이 찾아왔을 때 처음에는 무슨 감정인지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서 그냥 외로움인지 외로워서 드는 미련인지 뭔지 헷갈려 하면서 스스로의 마음을 부정하려고 하고 사랑이었구나, 사랑이 남았었구나 라는 걸 인정하기 두려워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여기 소드 페이지 카드가 나와 있죠. 이 소드 페이지 카드는 타로에서 가장 계급이 낮은 시종 페이지가 자신이 쓸 수 없는 과분한 소드를 들고 있는 카드예요. 너무 과분한데 또 소드는 검이니까 위험하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검을 제대로 쳐다도 못 보고 외면하면서 벌벌 떨고 있는 그런 그림으로 표현이 된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 감정이 사랑이라는 걸 인정하기가 두려워서 자꾸만 외면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결국은 10컵. 아, 사랑이었구나. 나는 아직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었구나. 내가 어리석어서 그 사랑을 식었다고 착각하고 놓아버렸구나. 라는 깨달음에 이르고 이 충만한 감정을 안고 전차, 여러분에게로 빠르게 전진해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성급함과 판단을 아주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걸로 보여요.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내 발등을 찍었구나 같은 후회를 하면서 여러분에게로 돌아오려는 결심을 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라고 넙죽 엎드리게 되는 모습, 그런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관계성부터 속마음까지 너무 슬펐는데 앞으로 이 사람이 가지게 될 마음과 태도, 결심은 너무 후련해서 사이다 한 잔 원샷 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네요. 오늘 리딩 정리하자면 이 사람은 흔히 말하는 그 권태기 때문에 여러분 곁을 떠났지만 결국은 여러분을 향한 마음, 그 사랑을 깨닫고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성급함과 판단을 후회하면서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하고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건 끝이 아니라 깨닫기 위한 시간이다. 만약 지금 이 이별로 인해 마음이 아픈 분들이 있다면 자책하지도 절망하지도 말고 지금은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중이다.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상, 자유를 즐기면서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 4번 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그 사람의 속마음, 그리고 그 사람이 먹게 될 마음과 행동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 리딩이 우리 4번 분들께 부디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제 카드의 좋은 기운 받아가고 싶으신 우리 4번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이프까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이나 감정을 공유해 주시는 것도 좋은 기운을 나눠 가지시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이 원하시는 좋은 흐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